네,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DW 교육연구소 신대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듯하고요. 인상 좋으세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목소리도 성우 같아요. 예. 왠지 면접관님하고 마주한 느낌도 조금 들어요. 우리가 긴장이 되네요. 오늘 취업의 시청자분들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그 면접관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예전에 면접을 봤지만 면접에 볼 때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굉장히 극도로 긴장돼서 사실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면접관들하고 어떻게 얘기했나라는 것도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힘든데요.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하고 보다도 효율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구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 오디션 면접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긴장을 하게 되면 막 과장하게 되면서 막 오버하게 돼요. 약간 막 내가 나 긴장 안 했거든? 이렇게 보여주려고. 예. 어떤 점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긴장할 때.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6가지 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면접 시간 지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죠. 근데 항상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12.7%.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출한 서류와 다른 대답. 우리가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정하지 못하는 옷차림. 이게 한 5.8%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리 떨기, 뭐 손을 좀 약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다든지 이런 불량한 태도가 5.5%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업명, 지원 직무를 잘못 말한 사람이 4.8%.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명을 잘못 말한 실수는 정말 큰 실수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떨리면 이러겠어요. 그렇죠?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요. 뭐 동문서답하는 것도 그렇고요. 서류와 다른 대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리 떨기 불량한 태도 이것도 약간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적인 실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2위에 나와 있는 동문서답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술자리를 보통 하시면 우리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보시면 사오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만약에 면접장에서 면접관들 앞에서 이런 동문서답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집으로.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떨기라든지 뭐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일단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잖아요. 그럼 질문에 말하는 거와 소리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표정을 보면 저도 이 자리가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제발 나오셔서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정보를 알차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이 막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겉에 이렇게 행동, 이런 외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는 요소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이라고 하면은 보통 말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비언어적인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의 거의 통칭이잖아요. 맞습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그런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스피치를 볼 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그분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디테일을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면 면접자분들은 보통 보면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그냥 내가 스피치를 카메라를 보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질의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적어놓고 모니터를 한다든가 보통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제스처라든지 표정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런 자세 같은 손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비평가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 예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특히나 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는 네.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갔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표정이나 자세, 말투 같은 게 이제 모두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좀 드러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그렇죠.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도 두 아나운서 한번 손동작을 한번 지금 보시면 예,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예, 예.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성의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런가요?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는 경우를 네. 보면 예. 그 면접관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지원하고자 왜 지원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올리는 자세도 사실은 이 상황보다는 요렇게 있을 때하고 요렇게 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요. 손 등을 예. 위로. 나중에 면접관이 되셔봐야지 이제 그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요? 이상한데,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괜찮을 것 약간 같아요. 뭐 네. 이렇게 그 불교에서 하시는 제스처 같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하면서 본인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손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비언어적 이건 저희 요소가 집 강아지가 주로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메시지는 네. 당사 간에 주고받는 언어 외에 표정, 자세, 대화 오토, 시선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복장이라든지 저도 오늘 메이크업을 조금 이쪽에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외형적으로까지 통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미국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이 2013년에 더 사일런트 랭귀지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네. 이 책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침묵의 언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그 전문가분들 약 100여 명께서 집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결과치를 보면 약 그 언어적인 표현, 사운드와 말과 이거에 이루어지는 평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나머지 비언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약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내용보다는 말하는 투, 분위기, 제스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면접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계속적으로 적절한 손동작은 적극적인 표현의 그런 한 기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두 아나운서 분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로 의자에 기대진 않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의자에 기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약간 좀 뭐 대표이사님? 그렇죠. 저보다 높은 분이 아니면 좀 더 높은 그러시- 분? 우리나라에 보면 네. 국회의원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주는 자신감의 표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장이니까 우리가 면접장을 얘기하다 보면 면접장에서는 거만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뒤에 너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훨씬 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하는 방법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또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발간된 책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 조 네버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사례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네. 2008년에 미국의 대통령 대선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 때 이제 지금도 그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국민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체인지와 그분의 열정적인 표현, 자유스러움을 기억하고 있지. 오히려 이분이 얘기한 뭐 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께서 하시는 그때 기억해 보면 정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말씀하신 투라든지 얼마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 연설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어투라든지 여러 가지 유니폼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가셔서 한복까지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사 표현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네. 첫 번째로 선언하지 말고 대화하라. 선언을 하지 말고 대화하라. 대화. 선언하지 말고. 예, 예. 지금
저하고 우리 아나운서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면서 좀 더 좋은 내용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장 내에서 보면 면접장 내에서는 대부분의 그 지원자분들은 너무 긴장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접관들의 표정을 잘 보면서 표정들에 맞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사실은 많이 길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이제 집단 토의, 집단 토론의 과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면 자기가 외운 내용을 가지고 외운 내용 얘기한 다음에 다음 내용 뭐 얘기하지 이제 이렇게 계속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토론하거나 면접관이 추가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문서답을 해버리다가 당황하게 되면 더 얘기가 끝이 없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면접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언하지 말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언이라는 건 정말 내가 할 말만 생각을 하니까 흐름을 놓쳐서 약간 동문서답. 명령 같기도 해요. 그렇죠. 선언을 하면. 예. 네. 대화를 해야죠. 자, 첫 번째로 선언하지 말고 대화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잘 새겨 들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네, 다음 방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네. 예. 무슨 말인가요? 조금 이제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 약간 긴장이 돼서 약간의 제가 나쁜 동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면접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 우리 지원자분들은 면접장에서 본인의 나쁜 습관들이 저절로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약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뒤로 제낀다라든지 표정이 무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약간씩 계속 떨리다라든지 아니면 손이 이거 막 이렇게 손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나쁜 동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미소만 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해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해서. 가만히 미소 이렇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정말 나쁜 좋으시네요. 버릇이 네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저절로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네네네. 노력을 하라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 알아볼까요? 예, 세 번째 방법은 웃어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지금 뭐 두 아나운서면 너무 잘 웃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매번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웃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면접관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좀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데 웃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면접관에서 질문을 던지실 때 좀 대답하기 전에 좀 더 편안하게 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때 조금 편안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고 있으면 면접관들은 얘기하신 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 안 하고 있는 분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떠나지 않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면접을 1대1로 들어가는 상황도 있지만 네네. 뭐 1대 다라든지 그렇죠. 다대다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을 안 시켜도 나한테 질문을 안 시켜서 상대방,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고 있어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거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그냥 미소만 띄고 있으면 상당히 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방법 알아볼까요? 다음 방법은 그 제스처는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망설여집니다. 처음에 그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이게 손이 나가다가 말아버리거든요. 손을 뻗치려면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거죠. 자신 있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면접장분에 계신 그 면접관 분들이 훨씬 더 호감 있게 이 자신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네. 말하라. 예. 하려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맞습니다. 방법도 알아보죠. 좀 오바죠? 네네. 그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훨씬 더 좋은 효과. 예, 예. 안 하는 것보다. 예.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어떠한 과대 표정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저도 면접을 여러 번 이제 들어갔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면접관 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여러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나요? 네. 좀 오래된 거. 네. 정말로 그 타미크스 주연에 나온 정말로 그분은 여러 가지 직업을 잘 전화했지만 그분처럼 확실하게 전화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하시고 정말로 그냥 본인이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대 포장이나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취업 면접을 보게 되면요, 이 면접관님의 표정과 태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면접관들은요, 그럴 때 구직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을 봅니까? 면접관 분들께서는 이제 그 주로 보면 네. 그 구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가장 많이 읽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구직자들이 자기의 눈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K 그룹에 이제 그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오너분한테 이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높으신 분한테는 잘 쳐다보기가 왜 우리나라 그렇죠. 옛날에 왕분들을 생각해보면 쳐다본 적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을 과연 내가 눈을 쳐다봐야 되나? 쳐다보는 게 혹시 무례가 아닐까라는 게 고민을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게 저는 그날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 이제 저녁을 같이 회장님하고 같이 저녁 먹는데 회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이래서 날 못 쳐다봤네. 근데 나는 자네를 계속 쳐다봤어. 날 쳐다보는 게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설득하는 방법이야. 무조건 쳐다봐. 라고 오히려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저도 뭐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잘 쳐다보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면접관들의 또 표정, 맞습니다. 행동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네네. 그런 걸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포인트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분도 혹시 여기 면접 보실 때 예. 면접관들의 표정 기억나시나요? 에이, 안 나죠. 사실 쉽지 잘 안 않습니다. 나요. 네, 예, 사실 그냥- 정말로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네. 면접은 대화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면서 본인이 계속 그 자기 말대로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는 시간에서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딱 처음 들어가서 그것만 목표를 가지십시오. 면접관만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면 약간 입을 이렇게 하시거나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면접자분들은 이분이 지금 내 얘기가 조금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끊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고개를 갸웃. 예. 고개를 네. 갸우뚱거리시는 거죠. 왜 그러죠? 있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본인이 질을 했는데 원하는 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미루면 안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면접하시는 분들은 막 빨리 나갑니다. 그냥 내 얘기를 더 들어야겠다, 더 설득을 하려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횡설수설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답을 조금 더 포커스에 맞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계속 네네. 말씀드려볼까요? 말씀하세요. 예. 입을 담은 채 이렇게 살짝 미소 짓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도 약간 그러신데요. 네네. 이건 뭐냐면 네.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요? 부정적이에요? 미소인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면접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 실력은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얘기는 들어줘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관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미소를 짓는다는 거는 이분이 약간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얘기라도 들어줘야겠다. 고생을 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훨씬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더욱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후회 없이
면접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면접관들 표정만 보면 아유 내가 붙었네 그냥 알 수도 내가 떨어졌네.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알찼고요. 예,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직자분들 오늘 대표님 말씀 잘 귀에 새기시고요. 면접 볼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면접장 내에서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DW 교육연구소 신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